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은 단타 고수들의 차트 분석 루틴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ENM이라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차트 분석을 할 때 기준을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은 제외합니다. 두 번째는 당일 신규 상장주 제외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 테마주 제외하고요. 네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종목을 왜 제외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제외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물량을 너무 많이 쥐고 있는 상황이고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의 변동폭이 너무 심하게 형성돼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시간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차트 패턴이 그려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일 신규 상장한 종목은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행보,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차트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 투자 종목으로서 분석하지도 않고 매매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ENM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54억이니까 패스를 하고요. 포메탈 역시도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보마그네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파동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리치 나왔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거래 정도 음봉으로 눌리고 나서 121선을 살짝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차트를 이 네모난 박스 안에서만 해석해 봤는데요. 일단 앞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라인에서 매수 매도한 개인 투자자는 많이 없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이징 랜드 패턴을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자, 에이징 랜드 패턴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나 혹은 상한가가 나온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력들은 이러한 개인들의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 2거래일에서 3거래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주가를 누르고 나서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세력들이 올린 거고요. 지금 3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올 때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써가면서 상한가를 세력들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패턴 안에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 위에서 혹은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 부근에서 눌림 캔들이 단기간 형성된다면 이 라인에서 분할 매수해서 단기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때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이징랜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면서 구체적인 비교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한 번 덜어내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고요. 혹은 시가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 박스권이 형성될 때 이 라인 부근에서 물량을 모아가서 단기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보마그네틱과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세력들의 대표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실전 매매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요한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5일선 기준으로 상승 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고점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의미이고 매물대를 모두 소화했다라는 겁니다.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플러스 구간으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지금 수익 구간일 겁니다. 혹은 2023년에 물려 계셨던 분들조차도 지금 팔지 않고 계속 2년 동안 보유했더라면 지금 수익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물량을 받아내고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시가 갭이 낮게 뜬다면 시가 매매를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혹은 시가 갭이 너무 높게 뜬다면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물량을 한번 덜어내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봉상 V자 눌림 패턴이나 U자 눌림 패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V자 패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갭이 높게 뜨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갭이 높게 뜨고 나서 이때 물량을 던지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물량을 담는 주체는 세력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시가갭이 높게 뜰 때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손절 물량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U자 패턴은 V자 패턴과 기본 골자는 같습니다만 시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V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9시 30분에 반등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라면 U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 혹은 오후장까지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횡보하는 시간에 따라서 V자 패턴, U자 패턴으로 갈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유동적으로 눌림 패턴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투자가 개인적으로 성향상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구간에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주가가 여기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눌릴 때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캔들 보시면 11선 구간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선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분할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수익 매매 전략도 같이 구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큐라티스 역시도 환기 종목이니까 패스를 하고요. 아이스크림 애주 역시도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녹십자 웰빙 보시면 거래 대금이 오늘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1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전에 거래 대금 보시면 7억, 3억, 4억입니다. 10억도 안 들어오던 종목이 갑자기 110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 대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을 보실 때는 그냥 오늘 100억이 들어왔구나, 500억이 들어왔구나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모으고 나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차트 분석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거래 대금을 확인했으니까 캔들과 이평선의 위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121선을 아직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121선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매물대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같이 봐줘야겠죠. 지금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1선 패턴을 이용해서 이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앞에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 혹은 본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121선 패턴을 이용하되 분할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비중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목큐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쭉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전체적인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눌리고 다시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인벤티지 랩이 지금과 같은 패턴이죠.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거나 혹은 주가가 빠질 때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저항 라인에 매도하는 기계적인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패턴이라기보다는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패턴입니다. 제가 근거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만약 박스권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으면 지금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대금을 쓰면서 굳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완만하게 추세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기울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토모큐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일 단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추세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세 매매 패턴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확률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의 저점 라인을 연결하면 여기가 첫 번째 저점이고요. 이평선 수렴 구간의 지지 라인, 여기가 두 번째 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수 타점은 이 라인이고요. 만약 이 라인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나 거래대금 실린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을 만들 때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토모큐브와 인벤티지랩 사례를 꼭 기억하셔서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지 INC와 넥스트 아이는 정시 테마주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펜텍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패턴을 보고 종가 매매 패턴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할 때 이 패턴을 쓸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하기에는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종가 매매 패턴 말고 어떤 패턴을 적용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펜텍 같은 경우에는 121선 패턴을 이용해서 이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이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종목 하나 말씀드리자면 카페24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121선 부근에서 윗골에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날 확실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니까 이때 우리가 종가에 들어갔을 때 다음날 상승 파동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펜텍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한 번 더 뚫고 나가는 것을 보고 이때 들어가는 것이 확률상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크로 투나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상한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레이저 옵텍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점을 계속 경신해야 됩니다. 고점이 점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종가에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9,990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눌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과정에서 단기 이평선 기준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레이저 옵텍을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오고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가 나오고 음봉이 나오는데 확실하게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상한가가 나오고 음봉이 나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세력들의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선을 기준으로 추세가 상승 중인 상황이고, 이 전고점을 뚫고 나서 주가가 눌린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세력들의 패턴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파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단기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강력한 매물대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박스권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살짝 있습니다. 그 리스크라고 하면 바로 앞에 매물대가 되겠죠. 이 라인을 돌파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손절 물량, 본전 물량이 한 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인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돌파할 때 단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 라인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서 주가가 반등할 때 이 부근에서 매도하는 단기 수익 매매 전략이 더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DNT 파마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벤티지 랩과 차트 패턴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요한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고 5일선, 11일선 상승 추세 구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 파동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마감했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단타 혹은 스윙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 시가 매매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가 갭이 높게 떴을 때 V자나 U자 패턴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5일선, 11일선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DNT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5일선, 11일선 기준 잡고 주가가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기 수익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단타 고수들의 차트 분석 루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 추가적인 강의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